카네기 성공 대화론, 기억력 향상시키기. 첫 번째, 그들은 벚나무를 볼 수 없었다. 토머스 에디슨은 그의 보조연구원 27명이 6개월 동안 매일 그의 전구 공장에서 뉴저지주 맨로 공원에 있는 주 작업장까지 가면서 어떤 특정한 길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길가에는 벚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27명 중 어느 누구도 그 나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에디슨은 이렇게 열변을 토했다. 평균적인 인간의 뇌는 눈이 보는 것의 1000분의 1도 보지 않는다. 우리의 관찰력, 진짜 관찰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어떤 사람을 당신의 친구 2~3명에게 소개시켜주면 2분 뒤에 그는 당신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왜일까? 그는 처음부터 당신 친구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을 정확히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형편없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형편없는 것은 기억력이 아니라 관찰력이다. 그는 안개 속에서 찍은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카메라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정신은 다소 흐릿하고 안개가 낀 것 같은 인상을 기억하기를 기대한다. 당연히 인상을 기억할 수는 없다. 뉴욕 월드를 발행했던 조셉 퓰리처는 자신의 편집 사무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책상 위에 3단어를 적어두도록 지시했다.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정확성이다. 상대의 이름을 정확하게 들어라. 이런 노력을 고집하라. 이름을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하라. 그는 당신이 관심을 가져주었다며 우쭐해할 것이고 당신은 그의 이름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카네기 성공 대화론, 기억력 향상시키기. 두 번째, 왜 링컨은 소리내서 읽었을까? 어린 시절 링컨은 시골 학교에 다녔다. 바닥은 판자로 되어 있고 창문에는 유리 대신 글씨 연습용 책에서 찢어낸 기름 먹은 종이를 바른 학교였다. 교과서가 단 한 권뿐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읽은 뒤에 다 같이 한꺼번에 내용을 따라 반복했다. 그 때문에 학교는 늘 소란스러워서 이웃들은 시끄러운 학교라고 불렀다. 시끄러운 학교에서 링컨은 평생 동안 유지한 습관이 하나 생겼다. 그는 평생 기억하고 싶은 것은 큰 소리로 읽었다. 매일 아침 스프링필드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면 그는 긴 의자에 몸을 뻗고 길고 볼품없는 한쪽 다리를 옆 의자 위로 걸쳐놓고 신문을 크게 읽었다. 그의 파트너는 이렇게 말했다. 그 때문에 짜증났죠. 못 견딜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왜 그런 식으로 읽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소리내서 읽으면 2가지 감각으로 이해가 되거든. 먼저 내가 읽는 것을 보게 돼. 그리고 2번째로 그 소리를 듣는다네. 그래서 내용을 보다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기억력은 비상했다. 내 머리는 무언가를 새기기엔 매우 어려운 강철 조각 같다. 하지만 일단 새긴 후에는 지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2가지 감각에 호소하는 것은 그가 무언가를 새기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다. 당신도 그렇게 해보라.
이상적인 방법은 기억하고 싶은 것을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봐야 한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기억한다. 눈으로 본 인상들은 오래 기억된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의 이름은 기억할 수 없어도 얼굴은 기억할 수 있다. 눈에서 뇌로 연결되는 신경들은 귀에서 뇌로 연결되는 신경들보다 25배 더 넓다. 중국에는 한 번 보는 것이 10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기억하고 싶은 이름, 전화번호, 연설의 개요를 적고 눈으로 보라. 그리고 눈을 감고 불 속에서 타오르는 듯한 글씨로 시각화하라.